어제 간밤에 네. 미국 증시는 좋았거든요. 근데 인플레 지표는 좀 높았는데 괜찮았어. 그거를 또 시장에 소화를 그냥 하더라고요. 해버렸거든. 어. 우리 코인은 어땠어요? 코인도 비슷했어요. 어우, 코인도 거의 미증시랑 커플링이구나. 비슷하게 좋았고 어쨌든 우린 거기에 FTX 자산 매각 이슈까지 시장에 부담이 되는 사실 뉴스들이 있음에도 네. 시장이 그거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다 소화를 잘 해내고 있는데 코인 마켓캡 통해서 정확한 이제 좀 수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 올랐고요. 24시간 거래량은 3% 정도 현재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49.1%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숫자가 거의 뭐 몇 주 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뭐 거래량도 300억 달러 아래 그리고 시가총액도 딱 1조 원 달러대 걸려 있는 것 같고 도미넌스도 49%가 깨지지 않는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비트코인 어땠는지 좀 보죠. 네. 자, 비트코인은 지금 전일 대비 1% 정도 오르면서 26,5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오랜 횡보를 거쳤던 26,000달러 중반부까지 다시 가격이 올라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 지표 분석법이에요. 근데 지금 S2F 모델을 적용했을 때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5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도 뭐 딱 2배 정도 수준 그러네요. 높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스톡 투 플로우는 뭐 금이나 은 같은 천연 자원의 희소성과 그 가치를 측정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의 비축량 증가 속도가 느릴수록 그 자산의 희소성이 더 잘 보존된다라는 이론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딱 2,100만 개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량과 그리고 희소성을 이제 모델로 바꿔서 가격을 예측하는 건데 이게 2021년 불장 때까지는 기가 막히게 가격이 잘 맞아서 모두가 S2F를 추종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2021년 말에 폭등을 하고 2022년 초, 그러니까 작년 초에 폭락을 거쳤을 때 그때 그 폭락하는 가격을 얘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이 모델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그 6만 달러, 뭐 8만 달러, 그리고 10만 달러까지도 계속 오르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격 상승이 없자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외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 시장에 조금 뜸했는데 최근에 다시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현재 구간보다도 2배 정도 높은 25,000달러가 적정하다. 라는 지표가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저렇게 뭐 금, 은 요게 적용하는 모델이 변동성 국면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활성 유통 공급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체인에서 활성화됐던 비트코인의 유통 공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5.4%까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유권이 바뀌는 비트코인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약세를 시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는 유통의 공급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수 후 보유한다라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는 통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애널리스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이 지금 태굴 탄소 배출량 우려가 생각보다 과장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 뭐 워낙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특히 ESG와 관련돼서 이 환경적인 기업 인가를 놓고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데서도 되게 가치적인 판단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도 채굴을 할 때 탄소 배출이 늘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 블룸버그 소속에 돼 있는 애널리스트 제이미가 전해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21년 중반에 그때 정점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딱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그만해 라고 해서 그 채굴 금지 이후로 37%나 바로 급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의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인데 어쨌든 그 뒤로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 그때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이 6.9%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탄소 배출이 우려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시장에 유효하지 않은 인사이트다라고 합니다. 이제 채굴할 양도 별로 없으니까 뭐. 맞아요. 자, 일단 현희님, 알렉산드님 오셨네요. 많이들 오셨구나. 빠페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알렉산드님은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지각했다고 양해 말씀 구했더니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좋다고. 어제 제가 이제 다른 네. 회의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어제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코인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치. 국내 주식도 같이 다들 하시나 봐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시간에 딱 빠친코를 해서 그러니까 못 보니까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그쵸.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러면 방송 시간 조정하는 거는 엄청 큰 일인데 그쵸. 우리는 딱 이렇게 거의 올리자마자 바로 그날 결정. 우리 다음 주부터 20분에 하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의 우리 빠페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수용해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시 20분에 시작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네, 바꿨는데도 안 오시면 그럼 안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네. 그럼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자마자 그래 옮겨 딱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우리 이 카페분들을 얼마나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 하나의 맞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 네. 알아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별게 없어요. 네. 건의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럼요. 수용. 그럼요. 저희 진짜 네. 멋집니다. 좋아요. 자, 9시 20분 다음 주 20분입니다. 월요일 9시 네, 20분. 일찍 오시지 말고 맞아요. 주식 다 걸어놓을 거 걸어놓으시고 네, 위든 아래든 걸어놓으시고 맞아요. 편하게 오세요. 사실 9시 20분이면 그날 매매 웬만한 거 다 마무리돼요. 그쵸. 그러고 나서 오시고 네. 그러니까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지 시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이제 좋습니다. 네 우리 알트코인 쪽도 음. 한번 좀 볼게요. 네, 알트코인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의 고유 주소 활동 수가 급증을 했다고 하죠. 반등의 시그널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고 해요. 고유 주소 수가 지금 108만 개를 돌파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 사상 최대치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약세장인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때 이더리움의 주소 활동이 급증한다. 이더리움 콜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이 안 바뀌죠? 이거를 나갔다가 가야 되더라고요. 자, 이더리움 현재 전일 대비 1% 정도 가격 올랐고요. 1,600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600달러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인데 네트워크 활동량이 늘어났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거래로 이어진다면은 가격적으로도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디죠? 네, 리플과 관련해서도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브라질 플랫폼에서 이제는 호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리플의 개발사 리플랩스가 지금 강력한 연결망과 혁신적인 파트너를 보유한 두 지역 브라질과 호주로 유동성 허브 플랫폼을 확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동성 허브가 기업이 단일 API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러 유동성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고급 거래나 거래 후 결제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뭐 B2C는 아니고 B2B 기업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리플은 사실 아시아 쪽에서도 되게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갔는데 브라질이나 호주 다양한 국가로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재밌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있네요. 네, 리플이 세계 알트코인 검색 순위 3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올라갔나요? 네.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근데 세계 알트코인 검색 순위라는 차트가 있는데 지금 1위가 이더리움, 2위가 도지코인, 3위가 리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SEC의 지속적인 규제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리플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세계적인 검색 순위에서도 리플이 3위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EC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리플이 얼마나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를 받고 있는 코인인지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가격적인 면을 확인해 보자면은 전일 대비는 1.5% 정도 오르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0.4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0.5달러 선까지는 회복을 해주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솔라나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솔라나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조금 수치가 개선이 됐는데 약 3% 정도 전일 대비 오름세 보였거든요. 18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결제 약정이 일주일 새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625만 솔라나가 미결제 약정으로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개월 내 최고치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FTX 소식이 전해지면서 솔라나 청산 소식까지 맞물려서 가격 하락이 조금 크게 나왔었다가 지금 어제는 조금 가격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앱토스가 지금 조금 언락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어요. 저번에 제가 언락 소식들 한번 쫙 맞아요.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11월에 2천만 앱토스가 언락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체 유통량의 8.5%가 넘는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11일로 지금 토큰 언락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앱토스의 언락 물량이 지난 30일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의 112%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조금 가격적으로도 앞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의해 보셔야겠고요. 또 코인베이스의 베이스가 하루 트랜잭션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더리움 가격이랑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오르면 베이스가 내리고 베이스가 오르면 이더리움이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트랜잭션 수가 140만 건까지 증가해서 현재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번 접근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기 때문에 윗단이 지금 자유롭다라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다른 코인들보다는 정말 더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이스는 D앱, 이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기술적인 소식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해진다면은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시바리움 출시와 관련돼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합니다. 가격적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또 전일 대비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시바이누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로브 X와 이 생태계 토큰들을 함께 상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추가적인 반등 기회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헤데라 해시 그래프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데라 해시 그래프가 전날 6% 정도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튜디오를 오픈한다라는 소식에 조금 다른 암호화폐 코인들에 비해서는 가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 KBW가 끝나고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토큰 2049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 또 프로젝트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어제 그 싱가포르 토큰 2049 행사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스테이블 스튜디오를 가동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이 헤데라의 오픈소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리 도구로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 스튜디오인데요. 누구나 이 도구를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고 스테이블 코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업데이트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바로 장중에 가격이 반영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